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8도, 아니 구중궁궐 깊은 곳 내명부의 아침은 달게 회치는 소리가 아닌 대비 조씨, 조연아의 헛기침 소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올해로 69, 바야흐로 칠순을 목전에 둔 고령이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보다 뜨겁고 한겨울 살을 애는 북풍보다 매서웠지요.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무게감은 그녀의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줄 수 없는 외로운 늙은 호랑이로 만들었을까요? 아랫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그녀가 기거하는 자전 앞은 늘 살얼음판과 같았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난 인사를 올리러 온 중전 윤 씨는 찻잔을 든 손끝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요. 대비의 매서운 눈이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중전, 차가 식었소. 송구하옵니다, 마마. 소인이 오는 길에 바람이 차서 그만. 중전이 말끝을 흐리자 대비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중전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는 혀를 차며 싸늘하게 일갈했지요. 핑계는 내명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고작 찬물 온도 하나 맞추지 못해서야 원. 이래서야 주상께서 국정을 돌보시는 동안 내조나 제대로 하겠소? 쯧쯧.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꼴을 못 면할 것 같구먼. 중전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면서도 대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이해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는 길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시시각각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화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노파가 낯설어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깐깐한 가시를 세웠으니까요. 우라가 극에 달했던 탓일까요? 대비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돌연 요양을 선언했습니다. 행선지는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행궁. 그곳에서 잠시나마 궐의 답답함을 잊고 싶었을 겁니다. 수행 상궁과 나인들을 최소한으로 물리고 대비는 홀로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합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말이지요. 깊은 숲속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에 이르자 기이한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옹달샘이 나타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대비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물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하던지 평생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탕약이나 보양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청량함이었답니다. 하, 시원하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꿀맛 같은 샘이 있었다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하더니 온몸의 혈관이 펄떡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뼈마디가 비틀리고 근육이 조여오는 듯한 기묘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핑 돌며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뜬 대비는 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리 개운한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듯 하구나. 의아해하며 개울가에 얼굴을 비춰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에 비친 얼굴은 쭈글쭈글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뽀얀 백옥 같은 피부, 앵두 같은 입술,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을 가진 앳된 처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놀라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검버섯피고 앙상하던 손마디는 온데간데 없고 보드라운 섬섬 옥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아니면 칠순을 앞두고 기어이 노망이 든 것일까요? 데비는 볼을 힘껏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픔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공중공중 뛰어보았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시큰거리던 무릎도 아프지 않았지요. 50년 전 온 장안을 들썩이게 했던 꽃다운 나이의 조연아로 완벽하게 회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숲속 저 멀리서 자신을 찾는 상궁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비마마, 마마, 어디 계시옵니까? 그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는 미친년 취급을 당하거나 요물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스쳤겠지요. 천하의 데비마마가 하루아침에 신혼 미상의 처녀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상황. 그녀는 입고 있던 화려한 당의를 벗어 덤불 속에 깊숙이 숨기고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20대의 그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젊어진 몸뚱어리 하나로 험한 세상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요. 과연 겉은 꽃처녀이나 속은 구중궁궐의 늙은 구렁이인 그녀의 앞날에 어떤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깐깐한 데비마마의 우당탕탕 이중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자신이 호랑이인 줄 알고 살았던 연하에게 토끼의 탈을 쓴 채 호랑이 굴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산 아래 민가 빨래터에서 슬쩍한 남루한 무명 저고리를 걸쳤지만 물론 나중에 후하게 갚겠다는 마음의 빚을 진 채였지요. 그 태생적인 기품과 우아한 걸음걸이마저 감출 수는 없었겠지요. 거울 속 낯선 처녀의 얼굴을 하고 한양 도성문을 통과할 때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으나 머릿속은 차갑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당장 입궁하여 주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옥새를 찾아 내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 입궁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사실이었지요. 데뷔 시절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 세상이 제 발 아래 조아렸건만 이름 없는 백성 한 사람이 되어 바라본 궁궐의 담장은 어찌 그리 높고 위압적이던지요. 결국 연하는 정문인 광화문이 아니라 식자재와 잡동사니가 드나드는 뒷문, 그 중에서도 가장 허술해 보이는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마침 데뷔의 실종으로 궁안이 발칵 뒤집혀 겉문이 허술해진 틈을 타 수라간 궁녀를 뽑는 대열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줄을 서시오. 똑바로 서란 말이다. 호령하는 내관의 목소리에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고함을 질러 하며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야만 했겠지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궁에 들어온 연하. 하지만 익숙하면서도 낯선 궁궐 내부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50년을 산 내 집인데도 신분이 낮아지니 갈 수 없는 곳 투성이었고 나인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풍경 또한 달랐으니까요. 그녀가 옛 기억을 더듬어 왕의 집무실인 선정전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다 누군가와 거세게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냐? 연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부여잡으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튀어나온 데비마마 식 화법이었지요. 바닥에 떨어진 서책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던 사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늘한 눈매, 꼿꼿한 콧날,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관복 차림. 바로 임금의 비서실장이자 조정의 실세, 도승지 민우진이었습니다. 그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정체불명의 젊은 여인을 쏘아보았지요. 이보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권례에서 고함을 치고 상전에게 하대를 해? 너는 어느 부서의 나인이냐? 우진의 서리빨 같은 꾸지람에 연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꼰대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내 손자 똥 기저귀 갈아주던 유모의 아들뻘도 안 되는 놈이. 그녀는 뒷짐을 딱 쥐고 턱을 치켜들며 우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스물의 처녀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십 년 묵은 권력자의 기세가 서려 있었을까요? 자네 관상을 보니 승지로구나. 나란일 하느라 밤잠 설친 건 알겠으나 사람을 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건 예법에 어긋나지 않나? 요즘 젊은 것들은 쯧쯧. 연하는 혀를 찼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눈앞의 여인은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인데 말투는 마치 고향에 계신 꼬장꼬장한 훈장 어르신, 아니 그보다 더한 노인네의 것이었으니까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우진이 헛웃음을 흘리며 다가섰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신분을 밝히라 했다. 수상한 자로 여겨 의금부에 넘기기 전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의금부에 끌려갔다가는 정체도 못 밝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겠지요. 연하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내려다보고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 있나요? 그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우진의 옷매무새를 지적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승지 옷깃에 먹물이 튀었구먼. 왕을 모시는 자가 이리 칠칠 맞아서야. 내 오늘은 급한 볼일이 있어 이만 가보겠네만 다음엔 조심하게. 알겠나? 그러고는 우진이 당황한 틈을 타 잽싸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진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자가 미친 여인인가? 아니면 귀신이란 말인가? 분명 무례하고 황당한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던진 먹물 지적에 시선이 갔습니다. 정말로 그의 소매 끝엔 아까 붓을 놓치며 튄 작은 먹물 자국이 선명했으니까요. 귀신 같은 눈썰미였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던 연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도승지 놈한테 훈계질이라니.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쾌감이 찌릿하게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대비일 땐 그저 아니 되옵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깐깐한 도승지가 자신의 한마디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꼴이라니. 젊음이란 참으로 무모하고도 짜릿한 것이로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연하가 몸을 의탁할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엿듣게 된 나인들의 대화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또 눈물을 보이셨대. 한 나인이 속삭이자 다른 나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비마마 안 계시니 좀 편해지시나 했더니 이번엔 후궁들이 기승이라지. 나의 부재가 며느리에게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니. 연하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왕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저 불쌍하고 미련한 며느리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전직 대비 현직 수상한 낙하산 나인 조연화의 이중 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들키지 않고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에 잠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마주칠 것이 분명한 저 까칠한
도승지와의 악연은 또 어떻게 꼬여갈까요?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연화의 파란만장한 밤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온 궁궐이 사라진 데뷔마마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바깥을 뒤지고 있을 때 정작 그 주인공인 연하는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 뒷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친박 라인으로 배속받은 연하였지만 평생 바늘 한번 쥐어본 적 없는 고귀한 손이 삭바느질을 제대로 할 리 만무했겠지요. 결국 너는 손이 발이냐? 는 상궁의 구박과 함께 청소 담당으로 자천되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걸레를 짠답시고 물장구만 치던 연화의 귀에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흐윽, 마마. 소인이 부족하여 중전마마 울지 마시옵소서. 데뷔마마께서 돌아오시면 또 심기를 거스르실까 저어되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며느리 중전 윤씨였지요. 연하는 걸레를 팽개치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금침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는 중전의 뒷모습은 자신이 알던 그 단아하고 빈틈없는 국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집살이가 고달파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은 여리고 여린 20대 새색시일 뿐이었지요. 데뷔 시절 중전이 조금만 표정이 어두워도 왕실의 여인이 그리 나약해서야 쓰겠느냐며 면박을 주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을까요?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며느리에 대한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전을 모시는 최상궁이 혀를 차며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마, 뚝 그치십시오. 데뷔마마께서 안 계신다고 일이 흐트러지시면 아래 것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연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앙큼한 것이? 감히 네 안전이라고 주인을 가르치려 들어? 최상궁은 평소 데뷔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부를 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없다고 며느리를 저리 하대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연하는 앞뒤 잴 것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누구 없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최상궁. 자네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뭔가. 갑작스러운 나인의 난입에 중전도 최상궁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상궁이 도끼 눈을 뜨고 소리쳤지요. 너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여길 들어와. 썩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연하는 콧방귀를 끼며 성큼성큼 다가가 최상궁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도록 후려쳤답니다. 어디서 국모에게 눈을 불하려. 내년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중전마마께서 우시면 달래드리는 게 도리지 훈계를 해? 내가 데뷔마마라도 된 줄 아느냐? 천지를 진동하는 호통소리에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천하의 최상궁마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칠 정도였지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최상궁이 나인들을 부르려 하자 연하는 재빨리 중전의 앞으로 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지요. 마마, 죽여주옵소서. 소인은 그저 마마의 울음소리가 너무도 서글퍼 충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흑흑. 얼떨결에 상황을 지켜보던 중전은 이 당돌하고도 기이한 궁녀에게서 묘한 통쾌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늘 주눅 들어있던 자신의 편을 들어준 난생 처음 만난 내 편이었으니까요. 중전은 손짓으로 최상궁을 물렸습니다. 방 안에 둘만 남자 중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지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겁도 없이 상궁을 치다니
연하라 하옵니다. 꽃 연자에 될 화자.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뜻이지요. 연하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데뷔 시절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즐겨 먹던 주전부리였는데 회춘할 때 챙겨둔 것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중전의 손에 쥐어주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거 드세요. 달달한 거 들어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울지 마세요. 이 예쁜 얼굴 퉁퉁 부으면 주상 전하께서 오셨다가도 도망가십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내게 오지 않으신다. 대비마마께서 합방일을 정해주지 않으시면 발길도 안 하시는 분이야. 중전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연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손자 녀석이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신이 쳐놓은 엄격한 규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졌던 것일까요? 에이, 설마요. 주상, 아니 전하께서 얼마나 마마를 아끼시는데 그저 쑥스러워서 그러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호랑이 같은 데비마마가 좀 유별나긴 했잖습니까? 꼬장꼬장하고 잔소리 많고 눈만 마주쳐도 오금을 저리게 하고 연하는 제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데비 뒷담화를 늘어놓았습니다. 중전은 처음엔 당황해서 어허, 불경하다 라고 말리려 했으나 듣다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겠지요. 어느새 중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너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궐 안에서 시알마마님 욕을 이리 대놓고 하는 이는 내가 처음이다. 어차피 안 계신데 뭐 어떻습니까? 임금님 욕은 나라님 없는 데서도 한다는데 시어머니 욕쯤이야 며느리의 특권이지요. 연하는 중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녀가 주인을 위로하는 손길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가 후배를 혹은 친정 엄마가 딸을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중전 윤 씨는 그 투박한 손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궁궐 바닥에 온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밖에서 도승지 영감 드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낮에 마주쳤던 그 깐깐한 도승지 민우진이 중전에게 문우를 여쭈러 온 것입니다. 병풍 틈으로 보이는 우진의 얼굴은 여전히 냉랭했으나 연하의 심장은 또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지요. 중전마마, 혹 권례에 수상한 거동을 하는 궁녀를 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투가 괴팍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놈이 지금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게냐? 병풍 뒤에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 챙기랴, 썸남 피하랴, 정체 숨기랴. 젊어진 데비마마의 이중 생활은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과연 연하는 도승지의 수사망을 피해 중전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전과 나눈 이 비밀스러운 우정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밤이 깊어 자실을 넘겼건만 편전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할머니, 아니 데비마마의 실종 이후 국정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된 젊은 왕 이연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겠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데비의 부재를 틈타 권력을 탐하려 들었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구중궁궐에서 혀는 점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라를 또 물리셨다지 뭡니까? 며칠째 미음 한 모금도 안 넘기시니 원 나인들의 수군거림을 전해 들은 연하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없다고 밥까지 굶어? 저러다 뼈만 남겠네.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
살금살금 수락안에 잠입했습니다. 데뷔 시절 어린 손자가 체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마다 몰래 만들어 먹이던 비장의 무기, 바로 잣을 띄운 타락죽을 쑤기 위해서였지요. 불 조절이 관건인 이 죽은 오직 그녀의 손맛으로만 낼 수 있는 고소함이 있었습니다. 훔친 재료로 뚝딱뚝딱 죽을 쑤어낸 연하는 상궁들이 조는 틈을 타 익숙한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침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궁 안에서 대비만이 아는 개구멍 같은 길이었지요. 누구냐? 인기척에 놀란 이연이 검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소반을 내려놓았지요. 칼 거두십시오, 전하. 밤참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 나란 일도 식후경이라는데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안 곱다 했습니다. 혀는 황당했습니다. 감히 왕의 침소에, 그것도 한밤중에 불쑥 들어와 훈계를 늘어놓는 이 당돌한 궁녀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당장이라도 내쳐야 했으나 소반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홀린 듯 숟가락을 든 현이 죽을 한 입 삼킨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맛은?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열병을 앓던 자신에게 할머니가 호호 불어 먹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까칠하고 무서운 데뷔마마였지만 손자에게만은 따뜻했던 유일한 온기. 현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맛을 얻지 않으냐? 연하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대답했지요. 그냥 제 고향 할머니 비법입니다. 입에 맞으시면 다행이고요. 싹 비우십시오. 남기면 벌 받습니다. 그날 밤 왕은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모처럼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연하는 잠든 손자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현아. 이 할미가 주책 없이 젊어지는 바람에 내 고생이 심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그 애틋한 눈빛에는 칠순 노인의 연륜과 20대 여인의 청초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침전을 빠져나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거기 서라. 내 인연 정체가 무엇이냐?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바로 도승지 민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새 주변을 순찰하던 중 왕의 침소에서 나오는 젊은 궁녀를 목격한 것입니다. 우진의 눈은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쾌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주상 전하를 유혹하여 승은이라도 입으려 한 것이냐? 내년이 꼬리를 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본을 흔들려 해. 우진은 연하를 벽으로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지요. 연하는 억울함에 펄쩍 뛰었습니다. 유혹은 무슨? 밥 안 드신다길래 죽 한 그릇 대접한 게 다요. 사람을 뭘로 보고. 하지만 우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이 수상한 궁녀가 왕과 단둘이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으니까요. 이것이 충심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우진이 연하의 턱을 잡아 올리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의 곁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 내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다 지켜볼 테니. 그 순간 연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내의 강렬한 눈빛, 잡힌 손목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그리고 훅 끼쳐오는 남자의 향기. 70년 인생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느껴본 적 없었던 이성적 떨림이 20대의 육체를 통해 강렬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죽은 영감탱이는 평생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 없었는데 이 까칠한 젊은 놈이 사람을 이리 설레게 하다니요. 이거 좀 놓고 말하게. 남녀가 유별하거늘 도승지 채통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연하는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를 빽 질렀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 역시 당황하여 황급히 손을 뗐지만 손끝에 남은 그녀의 보드라운 감촉에 귀가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겠지요. 서로를 쏘아보는 두 사람 사이로 미묘하고도 팽팽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왕에게는 할머니 같은 포근함을, 도승지에게는 의심스러운 여인네의 매력을 동시에 발산해버린 연하.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관계의 실타래는 과연 어디로 풀려갈까요? 그리고 우진은 언제쯤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감시가 아님을 깨닫게 될까요? 달빛은 교교하고 거래밤은 연정의 향기를 머금은 채 깊어만 갔답니다. 궁궐의 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난들 그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하가 중전과 우정을 쌓고 도승지와 마음을 나누며 잠시나마 청춘의 단꿈에 젖어 있는 동안 조정의 정세는 폭풍 전야처럼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을 한다고 했던가요? 대비의 부재가 길어지자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던 좌의정과 그 추종 세력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대비마마의 실종은 하늘이 노한 탓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부덕하시고 중전마마께서 내명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이런 병고가 생긴 것이옵니다. 편전에서 울려 퍼지는 좌의정의 사자호는 쩌렁쩌렁했지만 그 속내는 시커멓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참에 눈엣 가시 같은 중전을 패하고 자신들의 가문에서 새 중전을 들여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밖에서 이 소리를 엿듣던 연하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 늙은 여우놈이 내가 버젓이 살아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감히 내 손자와 며느리를 능멸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말단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는 젊은 계집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왕의 입지만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는 현실을 연하는 뼈저리게 자각해야만 했지요.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그녀가 난생 처음 맛보는 처절한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승지 우진은 서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승정원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일파가 내민 논리는 교묘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고 왕을 지킬 명분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곁으로 찻잔을 든 연하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나란 일이 많이 고되신가 봅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며 쏘아붙였을 우진이었지만 그날따라 힘이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법도와 명분, 그놈의 명분이 무엇인지 대비마마께서 계셨다면 단칼에 해결하셨을 터인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연하는 저도 모르게 훈수 본능을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찻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하듯 툭 던졌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명분의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만 옛말에 개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의정 대감 재작년에 처남의 비리 사건을 덮으려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적이 있지요. 그 꼬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찌 될까요? 우진이 번개라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극비사항이자 오직 대비와 몇몇 측근만이 알고 있던 은밀한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너는 정녕 누구냐? 연하는 아차 싶었지만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냥 궁궐 바닥에는 쥐도 있고 새도 있어서 주워듣는 게 많답니다. 그저 도승지 영감이 너무 끙끙대시니 안타까워 드린 말씀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우진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만이 아닌 간절함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색채를 띠고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너를 보면 자꾸만 누군가가 겹쳐 보인다. 낯설면서도 그립고 괘씸하면서도 의지가 되는 우진의 뜨거운 시선이 연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남자 지금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70년 인생에 처음 찾아온 핑크빛 설렘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핏빛 사명감이 연하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체를 밝히고 대비로 돌아간다면 이 위기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다시는 되찾지 못할 젊음,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우진과의 연정을 모두 포기하고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 젊음을, 이 사랑을 정말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날 밤 연하는 우물가에 앉아 수면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20대의 탱탱한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조금만 더 누리고 싶다는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멀리 대전 쪽에서 들려오는 왕의 깊은 탄식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선택의 시간은 야속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 연하로서의 삶과 왕실의 큰 어른 대비로서의 책임. 과연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궐 안에는 비장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겠지요. 편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했고 왕 이연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좌의정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데비마마의 실종은 중전마마의 부덕함이 하늘에 닿은 탓. 내명부의 주인이 없으니 요사스러운 기운이 궐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디 중전을 패하시고 국기를 바로 세우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대신들의 합창이 파도처럼 왕을 덮쳐왔습니다. 이연이 부들부들 떨며 옥좌의 팔걸이를 움켜쥐었지만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병풍 뒤에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아, 미안하다. 이 할미가 주책 없이 젊음에 취해 내가 벼랑 끝에 몰리는 줄도 몰랐구나. 연하는 품속을 더듬어 낡은 비녀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대비의 권위를 상징하는 봉황비녀. 이것을 들고 정체를 밝히는 순간 샘물의 마법은 풀리고 그녀는 다시 죽음을 앞둔 칠순 노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진과 나누었던 설레는 눈맞춤, 밤새 담장을 넘나들던 가벼운 몸놀림, 그 모든 청춘의 특권과 영원히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안녕, 내 인생의 두 번째 21야. 즐거웠다. 연하는 짧은 작별 인사를 삼키며 병풍을 박차고 편전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20대 나인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좌중이 술렁거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미 천하를 호령하던 대비 조씨 그 자체였지요. 그 입 다물라. 썩 닥치지 못할까? 천둥 같은 일갈이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좌의정이 기가 차서 소리쳤습니다. 내년은 무엇이냐? 감히 신성한 편전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군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연하는 품에서 봉황 비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서늘하게 비웃었지요. 좌의정, 자네 많이 컸구먼. 지난 동지달에 청국 사신에게 뒷돈 3,000냥을 받고 그 대가로 인삼 거래권을 넘기려 했던 일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떻게 그것을? 좌의정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조판서, 자네 첩실이 투전판에서 날린 돈을 국고해서 매운 장부가 내 처소 문갑 3번째 서랍에 들어있다네.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 그것은 오직 대비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들이었습니다. 좌중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하고도 슬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호통을 칠 때마다 칠흑 같던 머리칼이 뿌리부터 하얗게 새어가고 탱탱하던 피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꼿꼿하던 허리는 서서히 굽어지고 맑았던 목소리는 걸걸한 노인의 것으로 변해갔지요. 마법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마법을 태워 권력의 불꽃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승지 우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겠지요. 설마 연화, 자네가?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매일 밤 티격태격하며 마음을 주었던 당돌한 궁녀, 묘하게 옛날 이야기를 잘 알고 자신을 챙겨주던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모시던 왕의 할머니 데비마마였다니. 우진은 배신감보다는 가슴 저릿한 회한과 슬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그 떨리는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편전의 중앙에는 꽃처녀 연하는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백발의 데비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늙은 노파라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대비 조시인이라. 누가 감히 내 손자와 며느리를 능멸하려 드느냐. 모든 대신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데비마마. 왕 이연은 비틀거리며 옥자에서 내려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할마마마, 할마마마. 데비는 거칠어진 손으로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씁쓸하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지요. 미안하네, 도승지. 내 잠시 꿈을 꾸었네. 아주 달콤한 꿈을. 우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주에 대한 예우이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첫사랑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대비의 극적인 귀환과 함께 조정의 검은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서슬 퍼런 대비의 호령 한 번에 역모를 꾀하던 좌의정 일파는 줄줄이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졌지요. 하지만 궐 안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한 변화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보다 무섭다던 데비마마 조씨의 달라진 성정이었을까요? 어마마마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냐, 중전 왔느냐? 뭐하러 아침부터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래? 관절 상한다. 이리 와서 이 약과나 좀 들어보거라. 아주 달달한 게 맛이 좋구나. 나인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찬물 온도가 1도만 틀려도 불호령을 내리던 대비가 며느리에게 손수 간식을 권하다니요. 중전 윤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비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중전은 알고 있었겠지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당돌한 궁녀 연하가 바로 시할머니였다는 사실을요. 두 여인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전우애, 아니 그 이상의 비밀 친구 같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이제 대비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덕분에 왕과 중전의 금슬도 날로 좋아져 궐 안에는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 평화로운 오후 데뷔전의 후원 정자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도승지 민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꼿꼿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으나 데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의 사무적인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승지 왔는가? 안 깨나? 예, 마마. 명하신 곶감과 타락죽을 가져왔습니다. 우진이 내려놓은 소반에는 지난날 젊은 연하가 밤새 쑤었던 그 타락죽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우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20대 소녀처럼 장난스럽게 빛나고 있었지요. 자네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다지? 쯧쯧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고 사나? 혹시 마음에 품은 여인이라도 있는 게야? 우진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 여인이 누구기에? 지금은 어디 있는가? 제 눈앞에 계십니다. 정적?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노파가 된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고귀하고 당당한 영혼, 연하 그 자체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대비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아부를 들어왔지만 이토록 진심 어린 그리고 가슴 저릿한 고백은 처음이었습니다. 싱거운 사람 같으니 늙은이를 놀리면 못 써. 놀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마마께서는 제게 영원한 연하이십니다. 대비는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늙고 병들어가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법의 샘물보다 더 강력한 불로초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 궁궐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데뷔전 담장을 훌쩍 넘는 날렵한 그림자가 목격된다는 괴담 말이지요. 어떤 이는 그것이 궁궐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무예를 연마하는 내관이라 했지만 진실은 저 달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나요? 달빛의 전기를 받으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그녀가 다시 꽃처녀로 변해 밤마시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물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듬직한 도승지가 함께일 테고요.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칠순 잔칫날 대비 조연하는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중전이 선물한 알록달록한 꽃신이 들려 있었고 곁에는 왕이 따라 올리는 술잔이 그리고 뜰 아래에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민우진이 서 있었지요. 청춘이 별거냐? 마음이 뛰면 그게 청춘이지. 대비는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호쾌하게 외쳤습니다. 늙음은 벌이 아니요, 젊음만이 상이 아님을.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자,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내가 춤을 출 것이니.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할머니 데비마마의 치마폭에서 20대 시절의 싱그러운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온 궁궐로 퍼져나갔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